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출근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희 애들 참 귀엽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DJ 당금의 시험 끝난 감자 구미입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끝났죠. 근데 제가 더 신나게 부를 줄 알았는데 너무 칙칙했나요? 오늘 이렇게 불렀는데 괜찮아요. 너무 어른이들이 됐어. 다들 때가 많이 꼈어요. 어른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다들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얼굴이 한참 화사해졌어요. 오늘은 그래서 설기, 쿠쿠, 자브, 디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니로까지 이제 어른 웃음 보여주셨는데 멋진 어른이들과 함께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먼저 니로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좋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금의 으라차차 스포츠맨 1호라고 합니다. 좋다. 제가 녹음을 거의 2달 만에 나온 거더라고요. 와, 계산을 해봤는데 대박이다. 그래서 그동안 뭐 운동도 이것저것 뭐 주짓수도 하고 헬스 사이에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둘 다 하기로 했다 했었고, 또 4월은 한 달 내내 좀 잔병 치레가 많아가지고 병원이랑 약을 계속 먹었다. 그래서 회복하셨나요? 네, 지금은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완전 컨디션 최고죠? 네, 그런 확실해요? 느낌 확실합니다. 오늘 녹음 그럼 기대해보는 걸로. 네. 아니 전대에서 둘이 하셨잖아요. 니로랑 맞죠, 자부랑. 맞죠. 네. 장점이 뭐냐는 말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운동을 좋아하는 게 음. 장점이라고. 잘하면서 또 겸손해. 아유, 근데 주짓수 하면서 전 녹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합니다. 이상이 높군요. 얼마나 더 잘하려고. 네, 그러면 스무스하게 우리 설기 근황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후라이팬에 많이 구워진 설기입니다. 어떤 의미죠? 많이 탔어요 지금. 이게 탄 생각보다. 거라고? 네, 제가 살면서 많이 탄 길 쪽에 속하거든요 지금이. 오, 하얀데. 마이야를 당했는데. 네, 많이.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근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도 역시 시험이 끝나가지고 매우 이제 행복한 상태고 근데 이제 5월이 되면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녹음이 이게 언제 나가죠 이게? 이거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네.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을 텐데 공연이 준비가 되어 오, 있습니다. 대박. 네, 신촌에서 그 흑인 음악 동아리에서 저는 보컬로 이제 공연을 준비를 신촌이요? 하는데, 네. 구경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가자. 어느 오. 공연장에서 하는 거죠?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신촌의 어느 그라운드에서 한다고 들었던 것 사단방에. 같아서.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나중에 연락해요. 한번 좌표를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의 공연장을 빛내주시도록 노력하게. 현수막도 준비해서 해주세요. 가죠 그냥. 그쵸 가죠. 응원봉이랑 해가지고. 응원봉이랑 굿즈 좋아, 제작해 좋아. 갈게요. 너무 좋다. 표정 안 웃는데? 지금 언니 오빠들이 잔뜩 신났는데 설기가 신났을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네, 쿠쿠 근황도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당금의 밥솥 쿠쿠하세요 쿠쿠입니다. 아쉽군요. 최불암이 빠졌네요. 기다렸는데. 다음 녹음 때 넣어보도록 어, 할게요. 그렇군요. 저도 녹음 거의 한 달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달의 근황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명백한 근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명백하다. 살이 쪘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아니 이제 명백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뭔지 알죠?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바지가 허리가 안 맞고 허벅지가 안 맞고 이제 종아리가 안 맞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4월에 집을 좀 자주 갔거든요. 또 이제 엄마 밥 먹으면은 또 하루에 4끼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귀엽다. 사육을 당하나요? 네, 약간 사육을 당해가지고 살이 조금 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수치를 볼 용기가 안 나가지고 체중계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라. 네, 그래서 어머나.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현명합니다. 5월에는 이제 조금 더 빠져서 와서 이제 음. 그거를 근황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
안 쪘어요. 살 안 쪘어. 원래도 말랐으면서. 고백하자면 저도 살이 쪘습니다. 아 진짜. 진짜 근데- 다들 사람들 이럴 거야? 진짜 다들 다들 짜증나요. 이럴 거야? 다들 나 몰라, 고난 빠진 때를 걸.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다들 운동하잖아 언니 오빠들은.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뭘 또. 에이 그러면 자 이제 운동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신 자분이 그날 들어볼게요. 수영. 그 언니가 자부였네. 아, 그렇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극복 자부입니다. 아 극복. 애써 웃고 있네요. 제가 4월에 음. 코로나에 걸렸어서 걸렸었어. 갑자기 숙연해졌네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회복을 다 하고 잘 쉬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 잘했네요. 좋다, 상체가 일단 생겼다. 그렇지 그렇고 그렇지. 자가격리 해제되자마자 머리를 하는 게 국룰인가 봐요. 지금 당금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인가? 제가 또 흑발로 염색을 하고 오. 이런 근황을 보내고 있다. 아름답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옆에 아름다운 스퀘어넥 입고 계신 디디님 그냥 말씀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명한 투리굿을 김디디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자부와 딱 하루 차이로 먼저 코로나 걸렸다가 극복을 했고요. 별걸 다 같이 한다. 맞아. 그쵸. 그리고 저는 머리는 안 했지만 해제되자마자는 아니고 사실 시험 기간이 있어서 해제되고 일주일 뒤에 나가서 이것저것 뭐를 샀다. 오. 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약속도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네, 근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미난 근황 잘 들었고요.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시험을 잘 끝낸 게 근황입니다. 네, 재미가 없죠? 자, 자 빨리빨리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댓글 읽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청취자분이 엄청 장문의 맞아.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저희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감명 깊었던 부분만 따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니루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당신들의 금공강 팟빵 채널에 김순희 님께서 써주신 댓글입니다. 실패는 없어요. 다 경험이고 에피소드죠. 그 무엇도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합니다. 태양보다 빛나는 청춘의 여러분들은 이미 당금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야.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날 그때 우리가 밤에 봤잖아요. 새벽에. 그쵸, 그걸 10시 또. 넘어서 봤죠. 맞아.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걸 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정말 그래서 감사하고 오가 나왔군요. 거기에 또 구미와 아부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 있으니까 인상 깊었죠. 자부자부 조자부님이라고 또 맞아요, 댓글도 맞아요. 다시 달아주시고. ISTJ시라고. 맞아. 꼼꼼히 다 들으시는 음. 그런 거니까 다들 팟빵 가서 한번 댓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감사했던 게 저희는 약간 지금 불안할 나이대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인생을 약간 한 챕터 맞아. 뭔가 맞아. 젊은 시절을 마무리하신 음. 분이 중년으로서 달아주셨는데 뭔가 너무 와닿았어요. 경험이고 맞아요. 에피소드라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도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본인의 그 자식분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듣기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멋있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국방만큼 진한다고 맞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니로님이 네, 그래서 김순희님 말씀대로 당근 멤버들 모두 멋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이라는 말 마음속에 꼭꼭 새기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희님을 비롯한 청취자분들 당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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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댓글에서 받은 감동을 그대로 꼭 끌어안고 싱크대학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싱 그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네, 다들 노래 실력이 한층 발전할 줄 알았는데 다들 오늘 차분하네요. 그래서 똑같죠. 가면 갈수록 이런 거 저만 시키는 경향이 자꾸 있는데 아닌데. 아닌가? 누나는 아닌가? 항상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어요. 저번에 모두의 생각 모두에도 저였던 것 같고 아닌데. 아닌데? 이상하다. 아니, 그건 아니. 가 쓴 대본이거든요. 쿠쿠가 그 쿠쿠가 썼거든요. 쿠쿠가 12시 13분경 샤샤. 네. 이거 기획팀에서 다 이게 음모가 아니라 그쵸. 다 설계를 잘하고 아끼는. 있어요. 그럼요.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노래가 잘하니까 그래서 저희 인트로에서 거하게 스포일러를 했는데 오늘 싱크대학교 주제는 바로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이야. 까마득하다. 이게 공교롭게도 올해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하필. 그렇죠. 하필. 어쩜 이런 주제를 냈는지 리액션이 풍년이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좋아. 이런 대잔치에 이제 당금이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어린이 관련 사회 이슈까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어린이 정의에 따라서 오늘 저희가 말하는 어린이는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호. 멀다 멀어. 멀죠. 당신이 제일 어리지만. 그럼 일단 먼저 패널들은 어떤 어린이였을지 궁금한데요. 다들 어떤 어린이였나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먼저 자부님. 당첨. 저는 응. 보기와 달리 굉장히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는 어린이였다. 아. 굉장히 그때 말랐었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오. 하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까불댔다. 근데 밖에서는 되게 얌전한 그런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본인 입으로. 어린인데 반전 매력이 있었군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럼 지금 어린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린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그럼 지금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잠깐만. 네, 괜찮아요.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넘어가. 너무 근데 진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생만 살기도 바쁜데 응. 어린이까지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죠. 그렇죠. 주변에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니들도 그렇고. 맞죠. 그렇죠. 네. 자부가 막내니까. 정리를 또 그쵸. 해주셨네요. 제가 네. 당황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조카가 생기면 어린이에 대한 생각도 생길 겁니다. 맞죠. 맞지. 이렇게 TMI. 그러면 얼마 전에 어린이였던 그러네. 이제 소쿠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할 일 잘하고 뭐 TV 좋아해가지고 그 방학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방학 생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챙겨보는 와. 그런 애였던 것 오. 같아요. 막 물놀이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은 지금보다는 많이 쿨하고 좀 시크했던 어린이지 않았나. 시크한 어린이.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약간 그 나이 때 쿨하면 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간지 맞죠. 이런 약간 느낌? 동경하는 그런 게 있는데 동경했나요 그런 친구를? 저는 쿨하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그랬던 어린이였고요. 이제 저도 어린이에 대해 생각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 막내 동생이 제가 14살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어린이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새로운 어린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어린이였을 때는 저는 약간 뭐 시크했다고 했으니까 남에 대한 별 관심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딱 그때 막내가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동생의 비교해서 말하자면 어린이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 착하지만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오래 있으면 피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착하지만 피곤하다. 동생이 네.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동생이 저는 본 어린이가 제일 가까운 애가 그럼요. 막내니까 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같이 오래 있으면 피곤해 막내야. 차차차. 막내가 알아야 할 텐데 이런 네. 고충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전에 태어나신 이제 설기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린이였냐면 지금이랑 약간 좀 많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말랐는데 그때는 이제 몸이 팍 이제 거대했고 어린이 치고
어리시고 거대한 편이었고 그리고 성격도 지금보다 더 활발했는데 그와 동시에 좀 울음도 많고 이제 좀 더 소심하기도 했던 그런 아이였고 그래서 여러 풍파를 겪고 이제 이런 차분한 설기가 되었는데 차분하구나. 차설이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는 저는 어찌됐든 그 문예창작과를 준비했던 그 문학학도생으로서 그런 초등학생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감성은 진짜 어른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맞아. 감정을 가졌으니까 설기 너무 멋있는 말을 해줬는데 그러면 조금 되셨잖아요. 네. 이론님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 뭔가 남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희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희열까지. 남이 웃으면 기분 좋고. 뭐 개그맨 같은. 약간 느낌인가요? 그런데 잘 웃기는 편은 아니었고 근데 웃기고 싶어하는. 열정은 네. 있지만 열정만 되게 열심히 하는 약간 김용만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달인이었군요. 네. 그런 어린이였던 것 같고요. 이제 아. 어린이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사실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피곤하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그쵸. 에너지가 너무 상당하다 에너지가 보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불과 어제 제가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수를 사려고 잠깐 들렀는데 그게 9시쯤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포켓몬빵이 성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애기 둘이서 들어오더니 편의점 그 아주머니한테 포켓몬빵 들어왔어요 했는데 없어 하니까 되게 아쉬워하고 나가는 모습을 딱 봤는데 진짜 귀엽다. 와, 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귀여워. 그러니까 애는 애구나. 아, 근데 포켓몬빵은 나도 먹고 싶다. 애군요. 나도 애다. 어린이네요. 애기다. 티는 못 내지만 나도 애다. 마약도 아니고 성행을 하다니. 포켓몬빵이.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네, 정말 잘 들어봤고 애기들이 귀여워진 이제 니로님 생각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디디님 생각도 들어봐야겠죠? 저는 어렸을 때 말 안 듣는데 말 잘 듣는 네? 그러니까 반전 매력, 모순적이었군요. 반전 매력, 약간 반전 매력. 무슨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니까 뭔가 엇나가는 행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집안에서 혼나는 것들 있잖아요. 막 소소하게. 동생이랑 싸워서 혼난다거나 뭐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서 혼난다거나 그래서 막 그리고 또 말 많은데 또 부끄러움은 많은 그런 모순적인 사람이었다. 반전 매력. 일제적인 사람이었군요. 네. 근데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되게 어리광 많이 피우기도 했고 근데 어릴 때부터 어린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 딱 한 번 제외하고 10살 됐을 때 나도 이제 어디 가서 10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티네이저. 야. 그래서 왜냐면 제가 9살 때 아빠랑 통화하다가 나 10년 감수할 뻔했어 내가 이랬는데 아빠가 너 10년도 안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10년을 감수해 네, 귀엽다. 이래가지고 귀여워. 제가 10살 됐을 때 아빠한테 나 이제 그 단어 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자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나도 이제 좀 컸다 해서 좋았을 때가 있었고 지금 어린이를 바라볼 때는 그냥 걔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세상의 모든 게 얼마나 다 흥미롭고 새로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짧은 시간에 그냥 이 지금의 이 순수한 눈빛과 순수한 마음을 커서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맞아. 간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애기한테도 들고 저한테도 들더라고요. 그럼 약간 정리해 보자면 솔직함과 순수함 약간 이런 게 저희 패널들 생각인 것 같고 역시 부가적으로는 뭐 귀엽다 그리고 조금 에너지가 너무 넘친다 나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은근 감동이긴 했는데 몇 가지 말해보자면
무슨 소리인지 잘 경청하고 잘 이해하고 잘 흡수하는 아이. 유치원에서는 친구들 이름도 다 외우는 영리한 아이. 자신이 어떤지 늘 궁금했던 아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눈빛과 몸으로 잘 드러나는 어린이라고 보내줬어요. 너무 좋다. 근데 엄청 많이 보내주다가 엄마가 신이 나셨는지 그런데 어린이는 청소년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달라진다. 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둘이서 막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롱을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요즘엔 접점이 없어서 사실 아무 생각이 없긴 한데 알바할 때 초등학생들이랑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대로 솔직해요. 어른에 비해서. 진짜 솔직해. 근데 가끔 필터링이 없어서 맞아요. 좀 마상을 상처받을 정도로 너무 무례하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솔직해서 저도 배우는 게 좀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성격도 태도도 어른처럼 다 다양하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는 숙제를 잘하고 어떤 어린이는 뭐 칭찬을 뭐 잘 해주고 저한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 하나로 다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모두 순수하고 솔직하다는 점은 약간 공통점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린이 얘기하느라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도 생각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노키즈 존과 땡리니 밈 아시죠? 주리니 뭐 부리니 이런 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설기님 혹시 노키즈 존이 언제부터 논란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노키즈존이 논란이 되었던 건 2017년인데요. 그 제주의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9살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 입장을 거부당하자 이제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사건이에요. 2017년에 국가인권위가 이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인권위 결정은 사실상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노키즈존 식당들은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목이 메였네요. 목이 자꾸 메이네요. 그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도 차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노키즈존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입장이 갈리는 이슈인 것 같은데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제 뭐 자식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이 메이네요. 네, 목에서 타임 가질까요? 자, 목 다 풀었죠? 네, 좋아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자식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 사업주의 음. 입장에서 좀 더 공감이 되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이라면 서비스, 식당이잖아요. 식당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비스업이면은 이 사람이 음식값을 내든 여기 이탈리아 식당을 예로 들게요. 음식값을 내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줘야 되는 게 사업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낸 돈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만족감이 그렇죠.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업주도 좋고 손님도 좋고 이게 윈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가 솔직히 어디로 튀어갈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고 아마 여기 식당에서도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대인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키즈존으로 바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키즈존을 하는 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별까지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다양한 그러면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또 다른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너무 균형 있고 좋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노키즈존이라는 워딩을 그러니까 일단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시선이 그 어린이한테만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들은 그 나이 때는 신나면 돌아다니고 떠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기 그 과정이 분명 필요한 거고 필수적으로 이게 몰라서 하는 거지 알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교육시키는 거는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꼭 아니더라도 보호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모든 식당에서 다 떠들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보호자의 몫이지 그 시선이 차별적인 시선이 이제 어린이한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화살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물론 그 행위의 주체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그 화살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지만 교육이 먼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묻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또 경제학과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들의 수요에 따라서 노키즈존을 하는 거는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노키즈존을 하는 이유가 아이가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미달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성인이었어도 약간 지병이 있거나 하면은 어린 아이처럼 약간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노키즈존을 하면은 차별 대상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준 차원에서 노키즈존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네. 이게 점점 약간 비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맞죠. 사회에서. 네네. 쿠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디디 언니가 말한 것과 유사하게 모든 아이가 이렇게 식당에서 꺼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아이는 진짜 몇몇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안내판이나 좀 더 교육을 해주라는 그런 문구 하나 없이 바로 그냥 노키존이라고 붙여버리면은 이제 얌전하거나 아무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이들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가족들은 그러면 이제 노키존이 아닌 곳을 또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 좀 이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동생이 있다 보니까 항상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려 했던 곳이 노키즈존이면 조금 억울할 것 같긴 해요. 우리 애 그렇게 안 어지르는데 얘 진짜 얌전한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노키존을 본 적이 없기는 한데 본다면 조금 우리 다시 다른 데 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제 생각이 난 게 그때 저희 동생과 이제 엄마와 이제 다른 여동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넷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때 알라딘을 했거든요. 근데 주말 오전이라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았어요. 또 그게 더빙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애기들이니까 저는 자막을 그쵸. 못 보고 더빙을 봤기 때문에 애기들이었는데 굉장히 말소리가 많이 들리긴 해요. 그렇죠. 네, 조용히 안 봅니다, 아이들은. 집중이 네.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쵸. 어른보다. 그리고 그 집중 때문도 아니라 만약에 나가고 싶어 이런 말이 아니라 다 궁금한 거예요. 애들은 저 주인공이랑 저 주인공 사겨? 저 진이는 뭐야? 이런 그치. 식으로 궁금한 거지. 저희 궁금한 게 동생도 많아요.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또 이제 큰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제 흥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저 여동생도 이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서 좀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약간 민폐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렸어요. 조용히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모든 아이들이 싹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저희 둘째랑 저랑 이제 막내랑 영화 보러 안 올 거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약간 영화관과 같이 좀 조용히 해야 되거나 명백하게 이제 아이들이 명백하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올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공간들은 노키즈존이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보호의 목적에서는 분리를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게 그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니까. 다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설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무리로 정리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노키즈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노키즈존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노키즈존도 어쨌든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막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디디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막 조금 더 교육에 대한 게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절이라는 거는 괜히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그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이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그게 좀 적용이 돼가지고 남들이 좀 더 어린애들이 그거를 좀 더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고 지켜진다면 노키즈존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또 다른 생각이긴 한데 그 식당 가면 요새 그 애들 놀라고 만들어놓은 휴게실 같은 거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좀 큰 식당들은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키즈존을 운영할 그럴 역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애들이 그래도 받아야겠다 싶은 곳은 그렇게 휴게실 같은 것도 설치를 해두면은 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테니까 맞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좀 걷어낼 방안을 좀 더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노키즈존은 그 전까지 운영이 되는 건 어쨌든 사업자의 자유니까요. 그쵸. 되게 균형 있게 다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 실제로 사실 구체적인 연도랑 식당 사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숯불 갈비 이런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그 부딪혔대요 전문분이랑. 그래서 화상 같은 걸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배상을 식당에서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보면은 확실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서 먼저 이렇게 노키즈존이라고 명시해 놓는 거는 그분들의 자유고 이해도 되는데 이제 또 보호자 교육론 입장에서는 이건 교육이 먼저다. 우리 사회가 먼저 배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디디랑 설기가 말해줬고 그리고 이제 자부는 또 수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건 또 자유인데 성인이 있어도 성인이어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린이라고 딱 대상을 특정하는 거는 차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식으로 가면은 그런 행위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회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리가 너무 완벽하다. 뿌듯했고 와 진짜 대박이다. 멋지다. 그래서 인권위 결정문을 읽어드리면요. 네. 사업시설 놀리지 마요. 감탄. 사업시설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에 이용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아동 또는 모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으로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 이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사업주한테서 이제 모든 걸 배제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반쪽짜리인 게 사업주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말한 대로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다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걸로 하되 하지만 배제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차별이라는 건 우리가 다 기억을 하는데 이제 배제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사업자의 권리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모두의 생각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의 생각 모두의 네, 모두의 생각은 사회 현상에 대한 당근 멤버들의 생각과 다른 대학생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생각할 거리를 또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쿠쿠님 어떤 주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무슨 린이 단어 사용입니다. 네, 땡린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땡린이는 어린이의
리니를 사용해 특정 분야의 초보자를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주식 초보자인 주리니, 요리 초보자 요리니, 헬스 초보자 헬리니 등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유행어가 논란이 된 게 어린이는 미숙하다, 어린이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지금 널리 쓰이는 밈이 된 만큼 이렇게 땡 리니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먼저 패널분들이 이제 땡린이 단어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니로님. 저 먼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대본을 받고 이게 논란이 됐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린이를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다들 하시나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네. 그러면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렇죠. 그러면은 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약자니까요. 왜 약자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아직 어리고 잘하고 성인에 비해서 네, 성인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고 신체적 미숙하다고 능력이 네,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고 맞아. 그럼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어린이 자체를 배려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우리가 너무 미숙하다라던가 불완전하다라던 단어 자체의 그런 의미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얘네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너무 억지로 그 생각이 확장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린이도 미숙하지만 저희도 미숙하고 그치. 어른들도 불완전한 거는 맞잖아요. 음. 심지어 직장을 가더라도 그 OJT라던가 그런 거에서 어. 직무 교육을 다 받잖아요. 맞아. 처음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러 가거나 알바를 하러 갔을 때 항상 불만이 된 게 뭐냐면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 다 알아서 맞아. 해라고 하면은 나 할 줄 모르는데 너무 나 이렇게 너무 이제 어른들도 잘 모르죠. 네 너무 내놓는 거 아닌가 맞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어린이 무슨 땡 리니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어린이를 그렇게 애초에 어린이라는 의미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이유 판단하는 이유도 그렇고 오히려 어린이를 나쁘게 볼 표현이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린이 어원 자체도 어리다라는 그 생각의 어리석달 그 어리다에서 나온 어린이기도 한 걸로 아는데 아닌. 맞을까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께서 높임을 붙여주셨죠. 그쵸, 하는 거 맞죠? 네, 맞죠. 순간적으로 내가 사실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게 전혀 아닐 것 같다. 그치. 애초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서 그냥 초보자도 배려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뭐 땡린이라는 밈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자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땡 린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대부분이 그럴 거야. 그쵸. 많이 그렇죠. 사용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어찌 됐든 그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 니로 말처럼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다들 놀리는 맞아 그렇죠. 놀리는 말이 대부분이니까 어쨌든 어린이라는 단어를 좀 미성숙한 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고 이런 인식이 많이 있으면 뭐 성인이라고 어린아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이고, 네. 알았습니다. 반반 나왔는데 디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먼저 아까 그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게 괜히 어감이 부정적으로 들렸을까봐 얘기하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니로 말에 동의를 한다는 표현에서 그쵸.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어원이니까요. 어원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 사용에 대해서 저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부처럼 이런 단어를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변에서 사용하면 사용하나 보다 그냥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리니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어엿한 성인인데도 부족한 음. 부분이 스스로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귀엽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근데 뭐 물론 제가 애초에 어린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차별이 딱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니로랑 디디가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원체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미숙한 존재로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그걸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럼 쿠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어렵다. 어렵죠. 내 생각은 뭘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곰곰이 않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디디 언니는 어른들한테 이제 리니를 붙이는 거는 귀엽지 않냐 이제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린이들한테. 그렇죠.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불러도 기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네, 그럴 수 못 있죠. 해왔어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어린이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어린이 자체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죠. 약간 놀리는 걸 가깝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초보자를. 근데 일단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어리고 미숙하니까 그런 특징 하나를 따와서 이제 린이라는 거를 붙이는 것 같은데 어린이는 다양한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슨 린이로 인해서 어린이의 특징 중 하나인 미숙함이 너무 어린이의 큰 대명사로 자리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어른들이 많이 쓰다 보면 이런 말을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처럼 어린이를 잘 모르는 어른들은 좀 더 미숙하다는 존재로 생각이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공립기관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포스터에 무슨 리니를 썼대요. 맞아요. 그래서 논란이 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면 일단 그러니까 국가의 뭔가 공식적인 행사, 특히 어린이날 행사에서 무슨 리니를 쓴다는 거는 저는 일단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지양해야 해요. 한다. 네. 공공기관이니까. 그렇죠. 근데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저희도 그렇게 즐기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거란 특징이 있잖아요. 뭔가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그러네. 네,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더 성장할 사람임을 강조하는 말이면 괜찮겠지만 좀 더 미숙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미숙함을 네, 강조하는 말일 수 있어서. 네, 어린이한테 물어보면 어떨까라는 그게 저 되게 공감이 생각이 되죠. 와닿았어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네. 녹음 끝나고 물어보는 걸로 그럼 하고. 댓글에다가 좋아요. 그럼 설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정리하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쿠쿠가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밈이 지향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가벼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는 그게 가벼이 쓰이는 소재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린이라는 표현이 좀 더 논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입장이 있었으면은 어떤 표현을 썼어도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게 아니냐 다른 밈을 가져왔어도 그래서 물론 가까이 저희랑 친해지게 다가오려는 건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공식적인 곳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있고 다만 우리가 이거를 계속 쓰는 이유는 우리는 사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뭔가 쓰는 표현은 아니고 어쨌든 뭔가 귀엽게 바라본다든지 놀린다든지 너는 좀 더 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리니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차별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쓸 자유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물론 이 어원이 좀 나쁘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니로 님이랑 거의 생각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치. 처음이면 미숙하고 불완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어원도 같이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오. 미성년자가 법으로 이게 정해진 이유가 이게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불완전해서 이게 행위 무능력자인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나 이제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구별이 돼가지고 이런 권리가 이게 법적인 대리인의 위임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인 합의로 있고 저희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제한을 해두고 어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따와서 어떤 그런 게 밈이 되고 그런 논리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밈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에 녹아든 밈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어린이의 특징에서 따온 어떤 한 가지의 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좀 더 부각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그런 밈이 더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서 이거를 차별까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뭐 좀 단어가 워딩이 세긴 해요. 억지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미성숙한 대상이 꼭 나쁜 거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땡리는 차별이 아닐 수 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어린이가 대상화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밈으로 쓰는 건 자유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차별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다들 네. 준비를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모두의 생각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왔는데 다른 대학생 분들은 땡린이라는 유행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의견이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 설기님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좋죠. 저희 이제 또 매번 하는 거 있잖아요. 인스타 친한 친구 이래서 했는데 오늘은 성과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그래서 가볍게 얘기했거든요. 너네는 무슨 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난 의린이다. 애기 된 거 같은 귀여워 응애나 애기린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한 친구가 좀 더 진지한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 생각을 든 것도 이 친구 때문인데 이제 뭐뭐 리니는 어쨌든 밈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한 거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이제 띄어지게 좀 더 부각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밈으로 쓰인 거지. 이게 그거를 차별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딱 보내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서 좀 생각이 든 거는 밈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밈이고 굳이 너무 나쁘게 봐야 될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뭐 리니가 정말 나쁜 어원에서 시작된 거면 지양하는 게 맞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환양년이라는 말처럼 이건 정말 명백하게 그거 나쁜 곳에서 어원이 온 거잖아요. 이런 거 지양해야죠. 근데 뭐뭐 리니가 그냥 어린이의 불완전함에서 따온 그냥 귀엽게 부르는 말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양해야 될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생각해볼 지점이 있긴 하죠. 근데 어린이라는 그 대상이 미성숙함이랑 동일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디디님 어떤 생각 가져오셨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까 자부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마 사실 우리도 대본 이 주제를 기획 선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요. 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헬린이나 뭐 이런 걸 예를 들어보자면 정말 초보자라서 그런 그 이유가 전부라면 이게 뭔가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이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베리니? 배그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제 친구와 말로는 베리니 뒤에 그럼요. 시읒 기억이 붙는데요. 여기랑 같이 따라온대요. 쓰이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거는 누가 봐도 놀리고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하는 거고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이 리니보다 오히려 잼민이가 더 맞아요. 그건 진짜 저기고? 명백한 차별 표현이 아닌가. 명백한 의도예요. 그래서 재미는 쓰지 않는 걸로. 네.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건 리니가 아니라 잼민이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좋은 말이네요.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봐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의견을 가져오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자부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친구가 보내준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니가 성장 잠재성이 있다라는 뜻보다는 아무래도 혐오적 표현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자제해야 될 표현 같아. 예를 들어 게임 처음 시작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베리니, 롤리니라고 하지 게임 처음 시작해서 성장 잠재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칭하지는 않기 때문이야.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깔끔하다. 자, 그러면 쿠쿠님 어떤 의견 가져오셨어요? 저도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친구도 처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읽자면 요즘 어린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땡린이라는 표현이라도 쓰면서 어린이라는 표현을 일부라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땡린이는 초보자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를 합친 말이라 그런지 귀여운 어감이라 나는 찬성 이렇게 보내줬고 땡린이는 이제 나쁜 말을 합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막 시작한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계속 연습하는 사람으로 이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귀여운 느낌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라고 보내줘서 이 친구는 괜찮다 귀여운 표현이지 않나 우리도 밈으로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보내줬어요. 좋네요. 니로님은요? 저도 친구한테 물어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사실 다 이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쵸.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친구들의 의견은 다 동일했어요. 거의 비슷했는데 딱 하나죠. 그냥 처음 시작한 의미에서 본인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일 뿐인데 그걸 심각하게 가는 거는 그게 오히려 잘못은 아니고 그게 오히려 좀 더 가는 것 같다. 너무 투머치인 것 같다. 그래서 재미는 재미일 뿐 그냥 맞아. 거기서 끝내는 이것도 그런 거류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네. 그 분야별로 쓰이는 또 리니가 좀 다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차별의 의미로 쓰이는 게 있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그걸 좀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좀 게임 분야나 이런 곳에서 인방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리니가 비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저희 헬스 하시는 분들 그 헬린이 정말 성장 그런 이거나 약간 다른 분야에서는 또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귀여운 그 초보자 이런 느낌인 게 있어서 이 밈에 대한 뜻의 정립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밈은 밈이니까요. 제 친구는 근데 지양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그냥 어른들의 이제 시선에서 본 용어라서 그런데요. 이제 의문이 든대요. 이 단어는 전적으로 성인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언어임. 성인이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결여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낮추는 말로 쓴다는 점. 성장 가능성의 해석 여지가 있다고 한들 어린이를 부정적인 의미의 불완전한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한 집단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집단에게는 폭력적일 수 있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그들 나름의 긍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약간 웃기게도 말해줬는데 어른들보다 뛰어난 어린이들도 분명히 있다. 예컨대 영재 발굴단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크크. 이들은 어른만큼 혹은 대부분의 어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탈어린이인가? 라고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미숙함 대상으로만 사실 보고 이거 어른의 관점에서 덜 컸다라는 맞아요. 관점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사실 뭐 니로님이나 다른 입장을 보면은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억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이런 의견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적인 의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찼다. 알찼네요. 정말. 그러면 오늘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서 공공장소 노키즈존과 땡린이 사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당금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린이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유한 말에 늙은이, 높으니, 착하니, 라는 낱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라는 글자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뜻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린이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싱크대학교 어린이라는 세계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녹음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돼가지고 녹음 소감은 그냥 생략하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중간에 너무 떨려가지고 절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DJ를 해보려고 했으나 저희 미숙함으로 미숙한 존재라는 거, 어른도 미숙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너무 좋은데. 몸소 이거. 보여주셨다. 제가 그러니까. 몸소 보여주고 가네요.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그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나 자신을 노인이 될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어린이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또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사이에 늘 새로운 어린이가 온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는 늘 어린이가 있다. 어린이 문제는 한때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거쳐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다. 김수영 작가님의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이었고 어린이는 모두 거쳐가는 시기입니다. 어린이 문제는 바로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린이라는 세계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어린이라는 세계는 곧 신중하고 용감했던 당신의 세계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구미, 패널의 리로 디디, 살기. 자브, 쿠쿠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